오늘 라프엠이 초대한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문효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실 텐데요. 먼저 다 같이 불러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연세는 비밀이고요. 제가 뵙기로는 한 10년 이상 젊어 보이셔요. 실제로. 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자리가 굉장히 그 외부적으로 분주하신 자리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이렇게 라프엠에 나와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1966년도에 그 서울신문하고요. 그리고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셨습니다. 무려 시력이 5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단하시면 우리 문단에, 한국 문단에 선생님께서 끼친 영향도 대단히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문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시인들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저의 경우는 문학이 구원이었습니다. 네. 구원이었고 자기 실현이었다는 네. 것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거의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이제 네. 병명을 알 수가 없고 나는 이제 몸이 괴롭고 자꾸 체중은 빠지고 이럴 때 그 삶의 희망을 저는 그 시에서 찾았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의 하나인데 그 소중한 가치인 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신념을 자꾸 제가 스스로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에 대한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절대로. 네. 그런 이제 신념을 스스로 네. 마음속에 다지면서 제가 그 삶을 이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쓰신 시를 한 편 선생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의 시 가운데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직접 육성으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허공에 태어나 수많은 촉수를 뻗어 휘젓는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부리들 온몸을 태워서 찬란한 한 점의 선광이들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빛깔이 없어 보이지 않고 모형이 없어 만져지지 않아 서럽게 떠도는 사랑이여 무엇으로든 태어나기 위하여 선명한 모형을 빚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불이 태어나. 네, 잘 하시죠? 네. 전문적으로 신앙송을 같이 배우신 것처럼 참 잘하시고요. 또 저는 제목만 딱 처음 접해도 왠지 가슴속이 막 아려오는 것처럼 뭔가 쏙쏙 파고듭니다.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제목이 어쩜 이럴까요, 선생님? 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를 발표를 했더니 어떤 여성 독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시인들은 다 바람둥이야. 사람 아무데나 가서 닿기만 하라고?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네. 다중에게 아무나 가서 닿기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겉에 드러난 언어로 봐서는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시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새로운 사실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저에게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 얘기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절망에 빠져서 산 일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마치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헤어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 젊은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 이것이 어딘가 가서 불꽃을 태우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삶에 대한 어떤 욕구랄까 의지랄까 이런 것이 내부에서 불타고 있었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할까 하다가 사랑이란 말로 사랑이란 말로 바꿔서 네.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젊음의 그 들끓는 생명력이 무엇인가 어딘가에 가서 불을 태우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선생님의 글이 편안하게 다가와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히 젊은 시인들이 시를 참 어렵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시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풀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쓰는 젊은 시인들에게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 어려운 것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네. 시인은 저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빈정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역 시인의 70%가 남의 시를 이해를 못한다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건데 저는 그 시가 난해해지거나 산문화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인의 넋두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시인의 독백이라고. 그러나 시인의 독백이라 하더라도 독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독자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려우면 선생님 독자들은 그냥 시집을 덮어요. 그렇죠. 더 이상 안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는 어느 정도 독자에 침투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이해가 가능한 이제 그런 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라포엠에서 시의 치료적 효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었거든요, 선생님. 이미 독서 치료가요 서구에서는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영국의 보건 당국에서요 우울증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독서 치료를 권해라 이런 지침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과연 독서 치료가 정말 그 우울한 사람들,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또 힘든 분들한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선생님? 저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서 중에서도 저는 이제 문학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왕에 그 음악 치료라는 말도 있고 요즘에 시 치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치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고 그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생명력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좋은 문학 작품, 좋은 시를 환자들에게 읽어주는 것은 그의 정서에 마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치료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작품 또한 정말 좋은 약 처방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문인으로서 또 한국문인협회 차원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문인협회의 그 설립의 기본 목적은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또는 이끌어주고 하면서 인간적 우정을 나누고 또 선후배 간의 어떤 질서를 지키면서도 화목한 돈독한 그런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또 따르는 것이 문학인들의 권익을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단체의 설립 목적인데 한국문인협회는 지금 회원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진작에 말씀드렸었는데 더 반가워했을 텐데. 그래서 그 거대 규모의 이 문학단체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정말 중요하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독자들과 문학을 이렇게 엮어주는 일. 좀 더 대중화하고 그렇습니다.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자들이 쉽게 문학에 접근하고 문학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을 문협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인들이 독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랄까 행사랄까 이런 것도 우리 문협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예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장은 이 기업을 하는 분이나 또는 그 문화 정책을 하는 정부의 그 인물들에게 예산을 얻어오는 일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면서 어렵고 힘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인이나 정책 당국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죠. 그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가 설사 아닐지라도 그 열정적인 독자들이 있는 한 문학은 건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꺼이 락포엠에 응해주신 우리 문효치 선생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